자, 시험 없는 사람 없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은 14번 문제부터 있는 사회지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먼저 만나게 낫다고. 어려운 것부터 빨리 해치워야지. 이거 오토바이 소리 많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14번부터 17번까지의 문제 세트를 시작을 해볼 거야. 잠깐만, 거꾸로 잘못 말했는데? 그 번호가 아닌데? 10번부터 13번 아닌가? 네. 그치? 독서 사회지문 그렇지. 13번부터 10번부터 13번 지문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총 4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총 사회지문이고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세트 4개가 싸그리 다 오답률 베스트 10에 다 들어갔죠. 그때도 한번 총평 때 말씀드렸었잖아. 10번이 오답률 5위, 11번이 6위, 12번이 4위, 그 다음에 13번이 3위를 찍었죠. 3, 4, 5, 6을 다 가져갔다. 이거는 상당히 지문 자체가 난도가 있는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세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거지. 우리 뒤쪽에 기술 지문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할 건데, 길이가 어때? 짧아. 그럼 길이가 짧으면 우리의 문제풀이는 좀 더 편안해지는 건가? 솔직히 그렇진 않아. 정보들이 과감하게 건너뛰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연결관계 혹은 다음 문장이 앞 문장과 연결되는 관계는 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려를 해가면서 독해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사회지문은 빡셀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는 기술 지문이 좀 난이도가 높아졌긴 했지만 어쨌든 힘내서 가보도록 합시다. 또 시작이야. 전체적으로 전답률들이 막 30%대에다가 심지어 저기 23번까지는 가면 20%까지 확 내려가 있거든요. 남들 다 틀렸으니까 나도 틀려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지? 힘내서 달려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부터 일단은 문제 먼저 체크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예측 작업 해보자고 항상 말씀드리죠. 10번 문제부터 봅시다. 일치불일치예요. 유류분권이 상속인은 상속 개시, 피상속인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자, 지금 봐봐. 유류분권, 상속인, 피상속인 이런 얘기 나왔어. 자, 요거를 보자마자 아싸를 외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그 아싸라고 하는 건 뭐야? 수특 연계라는 거지. 총평가에 연계되는 지문이 어떤 건지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자, 최소한 한 개의 문단 정도는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유류분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수능특강에 실려 있었고, 과거에 단순히 특정한 단어 정도의 연계에 불과했던 수특 연계가 지금은 거의 내용 연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잘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구나. 그 지문이구나. 라고 예상하시고, 두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야.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치불일치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추론과 영역까지 건드릴 수 있겠죠. 지금 선택지를 쫙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무상처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쵸? 무상처분이나 무상취득이라든가 유류분권자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그러면 무상처분, 무상취득, 유류분권과 관련된 신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관계를 지니는지 지문 속에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런 단어들의 연결관계를 고려하면서 읽을 것. 됐죠? 세 번째,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 자, 기억의 이유 찾으라고 추론 문제 나왔습니다. 기억이 어딘지 보자. 마지막 단락의 한 두 번째 줄 부분부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참고로 이 녀석의 판단 기준은 바로 위나 바로 아래 근처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요 문제쯤에서 12번의 키워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봐야겠다 예상하시고 마지막 보기 적용 문제다, 그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배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면서 쭈루루룩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보기 안에서도 특정한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지금 선택지를 또 봐야 되는 게 라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1번하고 2번은 시가상승이 의뢰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예요? 조건을 붙인 거지, 그치? 그러면 A 하는 경우에는 B가 하게 되고 C 하는 경우는 D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온다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사회지문에서 이런 거 되게 사랑하는 코드인 거 알지? 그게 언제였지? 21년도였나? 21년도 지문에서도 이 사회지문에 뭐가 나왔었는데 잠깐만 단어를 까먹었어. 젠장. 이따 말해줄게요. 아무튼 간에 그 기출문제에서 조건 붙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자주 반복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1, 2번은 무관한 경우고 3, 4번은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는 또 구분구진이 나왔어. 그러면 지문 속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부분이 100% 존재하겠지.
그 차이점이 나오면 아 이거는 13번 문제를 풀기 위한 키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어쨌든 쉬운 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문제 풀 당시엔 이걸 어떻게 풀었었지라는 걸 점검해 보면서 선생님의 작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시험지를 들고 오셨죠? 네, 빨리 앉아주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가보자.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등장했으니까 신경 써야겠지? 무상처분이 됐을 경우 잖아. 그치? 조건 붙였고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자, 무상처분자나 취득자 이 두 사람 구분이 어렵진 않죠? 나 이거 핸드폰 아끼려고 건데 나 떠나기 전에 너 줄게. 선물 줬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 맞지?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어떤 물건을 거래는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케이? 뭐가 될 수 있어? 번복이 가능하다. 번복이 가능하다.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그지? 좀 더 읽어봅시다.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자, 그 경우는 이런 거야. 상속의 개시의 경우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 뭐예요? 빠르게 보시자. 유류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쵸? 연결관계서로 보이고 있죠? 자, 살아있을 때 주는 거는 이미 준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상속인들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분자의 자식들이나 처분자의 아내라든가 처분자의 가족들이 될 거야. 그지? 그런 사람들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자, 단계 자, 용어 정리를 해주잖아.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반복될 거라는 걸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야. 용어 정리 잘하세요. 무상처분자를 이걸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처음부터 열받지 않냐?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짜증나 라고 말하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피라고 하는 거 피라고 하는 건 당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상속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지금 명확하게 밝혔어. 처분한 사람, 즉 준 사람이 피상속이냐? 이때 중요한 건 상속이라는 건 내 것을 죽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행위잖아. 그치? 물건 소유권을. 그러면 소유를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상속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을 무상처분자로 연결시킨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일단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다 흔들린다. 알겠죠? 관계도가 잘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처분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당연히 피상속인의 반대말은 상속인이잖아. 상속인은 무슨 뜻이거든? 상속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상속받은 말이 이상하다. 상속받음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줘. 오케이? 자, 그래서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거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됐죠? 자, 기본 깔아준 거야. 아직까지는. 혹시 우리 만봉의 소식 못 들었어? 네? 만봉의 소식은 못 들었어요? 미봉이. 아, 네. 알았어. 오고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첫 번째 단락을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연결관계 봅시다. 자, 유류분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유류분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권리라고 했었으니까. 그렇지? 자, 유류분권은 뭐냐면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자꾸 조건 건네. 그죠? 조건이 많다. 먼저 무상처분이라는 것이 X함을 가정할 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상속으로 인해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보장분. 그치? 우리 아빠가 빌 게이츠야. 그래서 근데 예를 들자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난 저 큰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 갑자기 난 그지가 됐잖아. 그럼 거기서 자식이 되는 즉 상속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 돌려주세요라고 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케이? 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하면서 지금 이거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시를 들어주고 있지. 그리고 우린 알아. 예시를 왜 주는 거라고? 문제 내려고 주는 거잖아. 그치? 자, 조건 판단 잘해야 돼. 자, 상속인이 이퀄 자녀 한 명뿐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돼. 오케이. 이익의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돼. 그러니까 전부 다를 보장하지는 않죠. 당연하게도. 그쵸? 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다가 잠깐만 가치에 좀만 더 읽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라는 말 보이지? 파란 펜 들었어? 더하여라는 말 썼지? 덧셈 나왔지? 이것도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 때 많이 설명드렸잖아. 지문 읽고 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나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하게 될 거다. 선생님 그때 막 분수 덧셈 얘기해서 막 열받았던 거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죠? 하게 될 거야, 그지? 신경 써야 돼. 정리하자. 이때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상속이라는 말까지 써놓죠. 첫 번째로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의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가치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더한다고?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는 거래. 플러스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더하는 거랍니다. 그치? 그래서 유류분은 이런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녀석이 이유까지 설명드렸어. 이유를 다시 한 번 했어. 상속인의 어디 갔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유를 들어줄 때는 이것도 여기까지 쓰이는 거지. 지금 지문의 길이가 얘들아 짧아. 지문의 길이가 짧다는 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넘어가줘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이 문장도 이유가 있으니까 써놨겠지. 이 짧은 문장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써놓고 오겠니? 아니죠.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일 테니까. 자, 이익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까지 설명했다는 거 확인하시고 우리는 요 파란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줘야겠다. 됐죠? 여기다 두 문 담았어요. 놀랍게도 거의 벌써 절반 가까이 받지 않니? 아직까지 할만하죠? 할만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할만해요. 3문 나갑니다. 이게 무슨 암시 주는 것도 아니고 할만해 하면서 그렇지? 안 할만한데? 자, 계속 가봅시다. 피상속인은 누구? 까먹지 마. 무상처분자. 주는 사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오케이. 조건 붙었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상속이 어떻게 한번 벌어졌대. 그렇게 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류분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상속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은 돈이 처음부터 아예 제로였다면 막 계산해봐야겠지만 이미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재산도 있으셨어? 이걸 무상처분하셨다고? 내 건데? 라고 말하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싹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아버지가 생전에 여기다가 1억을 기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거 기부라고 하면은 어쨌든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친구를 100억 줬다라고 치자. 그러면 아버지가 친구한테 1억을 줬었어?
그 돈의 일부는 제 몫입니다 라고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싹 다 내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줬을 땐 이유가 있어서 줬을 거고 처리가 됐을 테니까. 자, 그러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또 나왔다. 하층에서 또 나왔지, 그치?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빨리 이것도 파란 펜으로 써야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얼마, 그 일부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였죠. 첫 번째,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그럼 잠깐만,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였더라? 예지, 그잖아. 그치? 이익 있지? 여기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빼야 돼.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빼야 되는 거야. 그렇군. 뺄셈 나왔어요.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계산식을 먼저 설명을 해줬고요. 부족액 계산하는 방법. 근데 이때 이런 조건까지 생각해보자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돈이야. 돈으로 받으면 돼. 근데 문제는 그게 돈이 아닐 때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시가 3천만 원짜리 뭐 명화라든지 뭐 이런 거. 3천만 원은 싼 건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싼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친구한테 요트를 줬네. 그 요트를 잘라달라고 했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어쨌든 돈으로만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 같은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오케이? 참고, 돈 이외의 재산. 예문도 써놓을까요? 물건이라든가 주식값은 그 자체가 계속 변해버리니까,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원칙이라는 말을 썼어. 원칙은 뭐야? 처분된 재산 자체가 통째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체가 반환 대상. 정보량이 많아지고 있어. 누적 잘 시켜. 공간 잘 만들어서 알겠지? 원칙은 돈이 이렇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 이외 재산이 이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원래대로라면 그냥 재산 자체를 통째로 넘겨야 돼. 그치? 원칙은 다만 조건,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자, 근데 실제로 불가능할 때가 있어. 그렇지? 물건이 없어졌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돼. 그러면 돈으로 반환하는 거야. 당연하게도 무상취득자가 하는 거겠으니까 당연한 건 안 쓰겠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하면 그렇게.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오케이, 두 번째, 반환 가능 시에도 뭐라?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 유류분권자는 누구? 상속받은 사람. 무상취득자는 누구? 공짜로 받았던 그 사람. 그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 있어. 합의를 통해 돈으로 반환.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이외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들, 상속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원래 재산 자체. 하지만 불가능하면 돈으로 할 수 있고, 합의한다면 가능해도 돈으로 할 수 있다. 되셨나? 오케이, 이런 설명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3문단까지 봤어요. 4문단 넘어가자. 참고로 지문의 길이가 짧으니까 원래 선생님이 문제 대부분 풀 때는 문단 단위로 일치불일치를 점검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합시다. 계속 가자. 3문단. 무상 체험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그렇지. 그래서 자, 그 재산이 물건이라면 조건, 이때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의 반환은 반환 방법은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설명하면서 지금부터 할 얘기 화제를 제시해줬고요. 계속 가봅시다. 자, 먼저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자, 조건 붙었지? 조건들은 하나하나 잘 신경 써야 돼. 이 지문이 좀 어려운 이유는 그냥 A하면 B한다가 아닌 거잖아.
A 하는 경우에 B와 C 조건이 있고 C 하는 경우엔 D와 D 조건이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문이 어려운 거야. 그죠? 조건 판단 잘하세요. 다시 한번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이 문장이 긴데? 그냥 쓰자. 어쩔 수 없어.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유류분 부족액. 왜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해야 되는 건 알겠지? 그치? 그 재산의 온전한 가치를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었거든?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재산권의 일부가 해소돼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이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낮다면, 적다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낮다면 여기에 집중.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유류분권자는 상속받는 사람은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자, 결론만 쓸게. 비율만큼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식이라고 같이 설명해 줬잖아요. 그치?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는 조건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 비율들을 지분이라고 부른다. 지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입니다. 그쵸? 나 회사에 얼마큼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산이 물건이라고 했다면 이 물건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물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최근에 삼성의 전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그 부분의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 형태였단 말이겠지? 그럼 그 주식을 전달받을 때 계산하는 법 되게 복잡했을 거고 어마무시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자식들이 그 비율만큼 일정 지분씩 받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4문단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5문단 왔습니다. 드디어 다 왔다. 가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전형적인 사회지문 맞지? 사회지문은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진다? 특정한 조건 주고 그 조건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사회지문의 일반적 패턴. 그치? 근데 이 사회지문이 또 어려운 이유는 뭐였어? 질문을 2개나 던져놨잖아. 그쵸? 해석법을 다르게 서로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아무튼 시가가 변동할 수 있잖아. 물건이니까. 변동 시에는 그때는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 돈일 때는 깔끔하게 그 돈으로 계산하면 돼. 그쵸? 근데 문제는 물건이 됐을 때야. 아파트를 불러줬어. 1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 그치? 그러면 야, 원래 이건 1억이었으니까 1억만 주고 떨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비율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가라고 한다면 기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치? 기억 체크해 주시고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자, 이런 말이 굳이 붙였단 말이야.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그리고 우리는 알아. 이 유류분의 취지라는 말이 뭐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류분의 취지가 뭐였지? 취지는 유류분 부족액을 설정하는 이유인 거잖아. 유류분 부족액을 왜 설정한다고 했었더라 아까?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그걸 기억해야지. 저거 정말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했었어. 그쵸? 이걸 써먹었죠 분명히. 그래서 이 보호야.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 좀 알겠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다만 그 물건의 시가가 상승했다고 쳤을 때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시가가 상승했고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그 몇 번 문제? 몇 번이었더라? 13번이었나? 마지막 문제의 조건절이라는 거 판단 바로 되셨죠? 읽을 때 우리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노력에 의해서 비롯되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스토리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아버지가 15년 전에 건물을 하나 친구한테 넘겼어. 오케이? 그리고 아버님가 지금 돌아가셨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아파트가 근데 5년 사이에 뭐 값이 2배 이상 뛰었다고 쳐보자. 뛰었으면 첫 번째로는 그 가격이 뛴 게 무상취득자의 노력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당시에는 1억짜리였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막 사업도 벌이고 뭐 부지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뭔가 멋진 건물을 만들어내서 가격이 올랐다면 그 무상취득자의 노력을 또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취득 당시의 기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래는 1억이었으니까 그 1억에서 다시 유류분 부족액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감 잡히십니까? 그런데 이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우씨 아파트 값이 막 2배 3배 올라. 가만히만 있었는데 그러면 얘도 똑같이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 두 개는 뭐가 나온 거야? 차이점이고 이 차이점은 어쨌든 무조건 100%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셔야죠. 오케이? 지문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자 그리고 나서 또 지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거 봐봐. 원인이 무관하게 지금 이거는 뭐예요? 노력인가 노력이 아닌가의 기준이었지. 근데 지분을 계산할 때 또 다르게 한다는 거야. 하나씩 나타나는구나. 어서 오세요. 노력이랑 상관없이 무엇이든 간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한다. 그렇지? 이거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봐봐. 얘도 다시 얘랑 차이지. 이 세 개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않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시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세팅하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하셔야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넘어가는 거 가능해. 그죠? 근데 그 문장들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복잡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한 방에 쭉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여러분들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문장을 선생님이 설명을 따라오기가 좀 벅찼다. 나는 문제를 풀 때 이 순서로 가지를 못했다. 이 흐름을 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 한 번 다 끊어가. 알겠지? 끊어가면서 최소한 일치불일치와 그 이유추론 정도까지 문제거든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자. 첫 번째 문제 10번 문제부터요. 그것이 자 윗글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 1번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건 누가 행사 가능한 거라고?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이 하는 거였잖아. 그럼 당연하게도 상속받지 않은 사람이 유류분권을 왜 행사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상속의 대상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땡.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의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문제 진짜 잘 만들고 있어요.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잘 생각해봐. 지금 이 문제의 오답을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오케이? 유류분권 봤지? 유류분권의 보장 범위라는 얘기 지문 속에서 얘기했었죠?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단어도 자문 속에서 확인했었습니다. 한정, 일부 이런 식의 단어들도 우리 지문 속에서 다 봤지? 지금 2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지문 속에 있는 단어들이야. 근데 지금 얘를 연결을 어떻게 했어?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쉐이크를 해버렸잖아. 그렇잖아.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인 게 이거야. 선생님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맞는 말 속에 틀린 그 단어나 구절을 집어넣어서 현혹하는 것. 두 번째는 지문 속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제멋대로 쉐이크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해를 묻는 대표적인 문제 출제 방식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따져보자. 2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죠?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데 이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게 정의가 뭐였냐면 어디다 써서 안 썼으니까 그렇지? 유류분의 이익에서 그렇지?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제외한 그 일부 자체를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이지. 그게 바로 일부니까. 말장난이잖아 지금 이게. 이해되셨나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정답률 38%. 나는 38%에 들어간다. 계산해 봅시다. 3번입니다. 상속인은요.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정도는 해결해줘야죠. 아까 상속이 개시되리라는 조건이 붙었잖아.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유류분권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뭔가 판단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3번도 말도 안 되고요. 아니 맞는 말이고요.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반재산, 이거는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대요. 얘들아,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았대요. 팔았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라는 소리야. 무상처분이 처음부터 아닌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아닌 거지. 팔았으니까. 되셨나요? 아니 이거를 허락해주면 사람 죽고 나면 다시 돌려놔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4번이 무려 20%란 말이지. 왜지? 왜일까? 이거 4번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자, 의사에 반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무상 취득자가 그거 나 그 사람한테 받은 건데 내 건데 라고 하는 의사에 반한다. 번복이 가능하다. 유류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 설명 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5번도 제한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번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고 5번도 맞는 말 보시면 돼요. 그런데 5번은 또 25%야. 왜지? 4번, 5번 지금 합치면 정답이 38%였는데 4번, 5번의 합친 비율이 25, 45, 46%다. 미쳤죠? 그냥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된 거야. 시간은 쫓기고 있고. 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죠, 그죠?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해 문제 가자. 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이미 틀렸죠? 이건 설마 넘어가지 않았겠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일부만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 일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에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커진다일까 작아진다일까를 따져보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야 돼. 자, 유류분 부족액이 커진다는 얘기는 유류분권자가 가져갈 몫이 많아진다는 거야, 적어진다는 거야? 적어진다는 거야? 아니, 얘들아 계산해봐.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줬어. 무상으로 줬어. 너 해.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C라는 상속인이 등장을 했어. 이름 잘 보라고 했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피상속인. 맞지? 얘는 상속인. 얘는 무상 취득자야. 맞지? 지금 그리고 유류분권은 얘한테 얼마만큼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맞나? 이 개념이 이해됐어야 이 문장이 되게 자연스럽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유류분 부족이 커진다는 얘기는 C쪽 몫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 그지? C쪽 몫이 많아지면 어쨌든 재산은 고정돼 있고 이 고정 비율을 얘가 원래는 요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요만큼 가져가는 거면 무상 취득자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음? 그래서 2번도 맞는, 아니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무상 취득자의 분리는 작아지는 거겠지. 얘가 더 가져가면 얘는 덜 가져가는 거지. 재산이 정해져 있는데. 됐죠? 2번 오케이. 3번.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알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뭘로 처리하면 된다고? 돈으로 반환한다. 그치? 3번. 뭐라고 돼 있어? 지분으로 반환해. 뭘 소리야? 돈으로 반환한다 되잖아. 틀렸죠? 3번 땡.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돈으로 줘. 그렇지? 일단 받을 사람이 돈으로 달라고 했어. 그런데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을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은 재산 그 자체, 즉 물건이 반환 대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이건 물건 가치 이제 없어. 너 가져가. 라고 돌려줘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그 물건을 돈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였어? 원칙이었잖아. 이해됐습니까? 지금 요 개념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출제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죠. 그지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비슷하게 정답 연수는 38.6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마지막 5번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자 봐봐,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는 게 일단 가능해? 예를 들어 요트가 있는데 받으셨어요? 가져가시려고요? 노 2개랑 모터만 가져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일부를 반환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지분 줬다는 소리잖아. 그럼 지분을 줬을 때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벌써 보이죠?
소유권을 가지는 거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인 만큼의 돈을 받는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물건을 줬으니까 물건은 원래 받았던 B가 받고 대신 돈은 얘가 받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물건에 대해서 뭘 받게 된다고 했었지? 지분을 받게 된다고 했었죠. 지분을 받는 어디에 썼을 텐데 아무튼 네. 그치 비율만큼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지분만큼 받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11번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봤어요. 오케이 한 문제 한 문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야. 자 다음 12번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자 12번 문제 가봅시다.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런데 이게 되게 고급진 문제인 게 여기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 쭉 하고 넘어갔던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기억의 취지라고 하는 차원이랑 연결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즉 지문을 독파해내야 되는 거죠.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슬쩍 얘기했잖아. 이렇기 때문이다.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 연결됐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 연결고리들이 멀리 배치된다라고 했었잖아. 여기서 그 일이 벌어졌죠. 지금 3문단 갔다 4문단 갔다 이렇게 하면서 딴 얘기로 막 파고들어서 잠깐 쟤를 까먹어. 그리고 여기서 취지에 비춰봤을 때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오류가 나는 거겠지. 자 아무튼 간에 기억의 이유는 일단은 답지 보지 말고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상속받은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와야 돼. 맞지? 이해되셨나?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자 가봅시다. 1번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였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번 말도 안 되죠. 자유롭게 처분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2번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맞지? 처분이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 이만큼이 사라졌어. 누구 줬대. 그것도 원래 내 거잖아. 그냥 공짜로 줬으니까 가치를 치른 게 아니잖아. 대가를 치른 게 아니잖아. 내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때 기대하는 이익은 저것도 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대하는 이익이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무상처분이 안 됐을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려면 지금 요거까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때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며? 상속 당시의 재산 가치에다가 플러스 무상 취득한테 넘어간 재산.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기대하는 이익은 단순히 내가 받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준 재산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게 이익을 계산하는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 녀석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 당시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무상 취득자한테 간 걸 계산한다는 거야.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정답 찾았고요. 3번 넘어가 봅시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노력에 대한 보상이면 이거는 누구의 이익을 챙기는 거야? 무상 취득자의 이익을 챙기는 거겠지? 땡. 4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이거 누구야? 소유권 나눠 가진 사람. 상속인이지. 상속인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다? 잠깐만 이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보여주는 거야? 그건 아니지. 5번입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참고로 이거 오답 베스트가 5번이었습니다. 28% 넘어갔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항상 어디야? 상속 당시의 재산 기준 가치야. 그치? 변동되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상속받았을 시점 당시에 기대됐던 이익을 보장해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겁내 더워. 땀이 졸졸 흐르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한번 쭉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바로 그런 거여야 돼. 지금 문제가 어려워 라든가 별거 아니었네 이런 뜻하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수능에서 만날 지문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잖아. 패턴 연습이잖아 지금 이거.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심혈을 기울여 설명하는 중이고요. 자 13번 오답 3위 문제 가보자. 요거하고 좀 순 좀 돌릴게요. 마지막으로 집중 좀 해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보기를 이해해보는 상황이야. 일단은 밑에 선택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그치? 어떻게? 물건의 시가 상승과 관련해서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었지. 노력이 있었다면 당시 기준, 취득 당시 기준, 노력이 없었다면 상속 개시 당시 기준. 됐죠? 그 두 개를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읽어봅시다. 갑의 재산으로는 A와 B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다 써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A 재산이라는 것과 B 재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지. 계속. 당연히 뭐 재산이나 채무 없다는 얘기는 딴 거 계산 생각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자 이때 을이 있었는데 이 A라는 물건을 이렇게, 그럼 물건이 뭐가 된 거야? 무상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죠? 하게 되었고, 그 뒤로 6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갑이 죽었어요. 지금 갑이 남긴 상속은 뭐예요? B죠? 이해되십니까? 갑은 B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습니다. 그럼 이 B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병. 얘는 뭐? 상속인. 얘는 무상취득자. 판단됐죠? 그리고 일단 그 상태에서 이때 A 물건의 시가가 있는데요. 이 조건 왜 주는지 감이 딱 오지 않냐?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알려주는 거잖아. 이때 A 물건의 시가는 물건을 소유했을 때 기준으로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 기준으로는 700이래요. 자, 파란펜을 써보자. 물건을 소유했을 때는 300이고, 뭐였지? 사망했을 때 700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요게 바로 뭐인 거야? 소유시니까 무상 취득 당시. 맞지? 그리고 사망시라고 하는 건 바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를 말하는 거겠지. 이 숫자를 왜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자, 이제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그것도 내 거잖아, 주세요라고 유류분권을 행사했어. 이거 갑 A 것도 내 거잖아, 줘. 자, 그리고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대. 자, B는 100으로 고정된 거야. 이것도 숫자 줬어요?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예상이 됩니까? 보자마자 더하고 빼야겠구나. 예상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 아마 그것 때문일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뭐냐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그 말. 상속인이 자녀 한 명이면 상속이 2분의 1만 보장한다. 분명히 말했어. 2분의 1만 보장한다며. 그러면 병이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에서 생사할 수 있는 가치는 가져갈 가치의 2분의 1이야. 이걸 생각했어야 돼. 이게 빠져있잖아, 지금 질문 속에. 보기 속에요. 그쵸? 하지만 질문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얘를 괜히 들었겠어? 말했잖아. 한 문장 한 문장에 그냥 넘어가는 문장이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걸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따져보자. 참고로 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는 방법은 보기 분석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유류분 부족이익이 얼마냐, 지분은 얼마가 되느냐, 이때 유류분 부족이익은 얼마나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맞나요? 그러면 이 유류분권에 해당하는 행사 금액과 유류분 부족이익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놓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이해됐어?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기준으로 가서 먼저 A 상속을 기대했던 이익을 먼저 계산해보자. 상속 기대라고 쓰자. 이거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잖아. 상속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기대 이익은 얼마야? 상속 당시 기준 재산 가치와 무상 취득으로 넘어간 재산을 계산하는 거죠. 이해됐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A와 B를 합하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맞아? 이때 A라고 하는 것이 문제야. 요 녀석이 왜냐면 요걸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즉 이거를 얘 잡아봐. 얘는 100으로 고정돼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300일 수도 있고 70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지. 그래. 요 개념이 이해됐으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는 거지. 이거 A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1번이라고 쓰자. 자, 그래서 2번 계속 넘어가 봅시다. 먼저 뭐부터 할까? 맨 처음에 무관한 경우는 이걸 먼저 설명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까? 케이스 1. 아이씨. 야, 케이스 1. 무관의 경우. 그치? 무관식 계산해보자. 무관식은 저 노력이 상관없는 기준이야. 상관없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700에다가 100을 더하는 거니까 800인데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여기서 나누기 2 그지? 그래서 그 돈의 결과는 얼마야? 기대이익은 400이야 됐어? 유류분 부족액은 400이라고 아니 뭐야 유류분은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400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더 계산해야 되는 거 알아 우리는 지금 저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유류분에서 원래 이익에서 그러니까 원래 유류분의 그 가치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그러니까 아니지 거꾸로 말했네 이미 상속받은 금액을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유류분 부족액은 어디서 뭘 빼야 돼? 이 400에서 100을 이미 받았잖아 그치? 100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빨간펜으로 그래서 케이스 1의 유류분 부족액은 이퀄 400원 어딨냐? 400원을 쳐 400원에서 100원 빼면 300원을 받겠구나 또 그러면 이렇게 쳐볼까? 요게 뭐예요? 유류분 요거 요게 유류분 요게 뭐? 유류분 부족액 그 조건은 무관시의 경우 이해됐지?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야? 더하고 빼고밖에 안 했어? 그죠? 지금 우리는 의뢰 노력과 무관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몇 번이 지워질까요? 1, 2번이 지워지러 가야지 그치? 1번 확인해보자 지금 우리는 시가상승이 의뢰 노력과 무관한 그런 경우 오케이? 본 거니까요 무관한 경우에 1번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 300원 맞지? 맞죠? 되게 쉽지? 그치? 바로 해결되죠? 두 번째 무관한 경우에는 이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일 거예요 자 지분 얘기가 나왔어 지분은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었지 지금 이거는 무상취득 때 반환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과 이 물건의 가치를 비교해봤을 때를 계산하는 거야 맞나? 만약에 이게 돈이 아니라 물건이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케이스 1에선 이 녀석은 700원으로 계산됐죠 지금 이건 B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A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산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A 물건의 700이라는 가치 중에서 얼마만큼을 빼서 3 아까 유류분 부족액이 300이라며 그러면 그 700원짜리 가치 중에서 300원어치 지분은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가져간 게 요트구 막 예를 들어 세잔의 그림이면 그걸 통째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게 막 내 맘대로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대신 그러면 그게 팔아졌을 때 지분은 내가 7분의 3만큼은 내 거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겠지 원인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왜 700이야? 왜? 상속 개시 당시 700원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 중에서 300이야? 그 중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유류분 부족액에서 이익 뺀 그 유류분 부족액이니까 300인 거지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 2번 지워졌잖아 그러면 봐봐 3, 4번도 어떻게 지우면 될지 이제 감이 잡혔을 거야 그지? 3, 4번도 똑같은 일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케이스 2번 노력시라고 쳐보고 이 노력시를 계산해 볼까요? 자 가자 노력시에는 잠깐만 노력시에는 이게 무상취득 당시 기준으로 얼마였어? 300 근데 노력했다는데 300이 됐다니까 좀 이상해서 잠깐만 살펴봤어요 맞네요 300 그 다음에 100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얼마? 400 그런데 여기서 다시 2를 나누면 유류분은 얼마 나옴? 200 나오네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때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는 건 어디갔어? 요 300에서 아니지 200에서 노란색으로 쓰자 200에서 이미 상속받은 100을 더하면 100을 더하면 안 되지 빼야지 100을 빼면 얼마가 나와? 100이 나오네요 여기서의 유류분 부족액은 100원이다 되셨죠? 오케이 이 계산해놓고 또 보면 되는 거야 200원이랑 100원이구나 자 그럼 가자 3번부터 의뢰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돼? 100원이야 맞나? 100원이라고 계산했잖아 다음 4번 A 물건이 이렇게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반환 대상의 A 물건의 지분은 얼마냐? 3분의 1이 맞아? 3분의 1이 맞아? 아니지 지분을 계산할 때는 원인은 무관하게 상속 개시 당시 기준이다 맞냐? 상속 개시는 얼마? 700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7분의 3을 가져갔지만 여기서는 얼마를 가져가야 돼? 7분의 1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요거잖아 요게 여기서 썼던 거지 우리는 여태까지 요 두 개를 계산했었잖아 얘 왜 안 쓰겠어? 써야지 오케이? 지분 계산 시에는 다 방법이 다르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지분으로 계산하면 3분의 1 지분이 아니라 7분의 1 지분이어야 되는 거지 정답은 4번이야
오케이? 한숨들이 막 나오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답 잡았고요. 5번 보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이 녀석의 베스트 오답은 그래도 5번이었어. 가보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노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두 상황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 이거 뭐야? B잖아 B. B는 얼마였지? 100원. 그 100원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얼마인데? 100원. 그대로 상속받는 거니까요. 되셨나요? 오케이. 동일하지 당연히. 참고로 이거를 5번 찍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 근데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그래. 이거 무슨 짓 한 거야? 자기 혼자 함정에 빠진 거지. A랑 같이 계산하고 있었겠지.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동일하지 않을 거야? 무슨 생각을 했든 동일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생각보다 어처구니 없는 거야. 100원은 따로 이미 받은 거잖아. 그걸 왜 생각해라는 문제였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 진짜 문제 잘 만들었어. 그지?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한번 쪼로로로로 풀어봤어요. 어때요? 할만했던가? 이런 문제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는가? 아니야. 보기 좋지 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반 구성 멤버들이 진짜 버라이어티하죠. 1등급 목표에서 이제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도 있고 등급을 하나라도 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쓰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버라이어티한데 선생님 말했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똑같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알겠지? 그럼 내가 이 설명을 듣고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사회 지문이라면 내가 어디까지는 해결해야 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럼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죠. 용 써야죠. 선생님이 아까 수업 영상 녹화하기 전에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실력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을만 해주시면 돼. 알겠지? 쫄지 마. 그래봤자 문제야. 천천히 풀면 다 풀린다고. 난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돼. 알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찝어내는 눈을 길러냅시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좀 숨 좀 돌리고 가자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오답률 1, 2문제 또 만들어 갑시다. 잠깐만요.